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한 한 미국 언론의 강력한 비판 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그 SF 샌프란시스코의 뉴스 피드라고 하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잘 알려진 그 인터넷 신문에서 그동안 몇 차례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속 연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필라델피아시에 사시는 그분은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FKBC인데요. 교회 약자 같습니다. First Korean Baptist Church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원로 목사님 피터 황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에 하신 말씀을 이 샌프란시스코 뉴스피드지에서 게재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현재의 상황과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참 의롭고 용감한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애국 시민이 한 분 있는데 한국의 최대집 정형외과 의사시고 전국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로서 관찰한 것을 인터뷰에서 여기 지금 게재한 것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뉴스피드지에서 이 최대집 의사와 이제 인터뷰에서 그분의 의견을 여기 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한 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현 재판은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의학적으로 임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사로서 하는 말입니다. 법관에 의한 사실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밝혔으며, 이렇게 하게 되면 죽는다. 그걸 알고 한다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이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걸 알고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강력한 용어를 쓴 겁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이게 법률적인 살인 행위는 아닙니다. 의사로서 볼 때, 임상적인 거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건강 상태를 의사로서 볼 때 지금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강요하는 이 법관은 사실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밝혔으며, 의학적으로 볼 때 그건 살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법관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한 얘기가 아닐지라도 무서운 말입니다. 법관이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회장으로 있는, 이 최대집 의사가 회장으로 있는, 아까 전국 의사협회가 있었는데 7,000명의 전국 의사들도 동일한 견해라고 전했다. 최대집 한 사람뿐이 아니라 그가 회장으로 있는 그 협회, 전국 의사협회 7,000명의 의사들이 동일한 그런 견해를 밝힌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법관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 무서운 지금 비판이죠. 왜냐하면 이는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 의학 용어가 돼서 저도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괄호 열고 심한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로
저혈압 등으로 사망 단계에 이르는, 그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단계로 가는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막 강요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땐 아주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관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으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생명 유지가 힘들게 되며, 할과 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생명 유지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 대통령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그건 꼭 세끼 제공하면 그건 꼭 그 먹어야 그 몸을 건강을 최소한 보존할 수 있는 그걸 주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주는 양의 3분의 1만 먹는데, 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니까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 유지가 힘든 지금 그런 특별한 전직 대통령이에요. 죄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관이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살인 행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최대집 의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실제로 뭐 목숨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추부 뒤에 퇴행성 변화로 고령의 여성 지병의 환자가 주 4회 10시간 이상, 요새 이렇게 재판 받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은 요통의 의학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잔악한 고문이며,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거 법률적인 용어로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뭐 법관이 혹은 뭐 간수가 뭐 아주 그냥 몸을 막 아주 비틀고 뭐 몸을 어떻게 해서 그런 고문이 아니에요. 요약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돼 있는, 건강이 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 그것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는 건 환자에 대한 아주 잔악한 고문이라고 이렇게 요즘 의사가 얘기합니다. 재판 일정 강행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잡아가둘 이유가 처음에도 없었고 두 번째는 더더구나 없어요.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고 다 잡아놓는데 뭘 증거를 만나 인멸을 합니까? 도망갈 것도 아니고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분이 다 지키고 있는데. 처음부터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데 보복하느라고, 정치 보복하느라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두 번째도 또 이미 다 끝난 K재단 무슨 롯데 뭐 다 이미 심리가 주요 다 끝난 거 가지고 그것도 증거 인멸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법관이. 우리가 개돼집니까? 우리는 목사고, 우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우리 신학자고. 그래도 법관이 그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억지 구속 연장 시도는 재판의 법적 판결을 위함이 아니라 재판 도중 살인 행위의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현 단계에서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박근혜 너는 재판받다 죽어도 좋아. 싸.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아주 진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 강요, 강제죠. 어디 법치주의에서 이런 일이 어디 가능합니까? 영국과 미국 같은 데서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야, 법치주의는 어딘지 실종됐고 사라졌고, 법관도 그냥 뭐 권력 눈치 보느라, 여론 눈치 보느라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살인 행위라고 하는 건 물론 이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법관들이 살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심각하게 현 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밝혔다. 익명을 요구하는 재판 방청객의 증인과의 인터뷰에서도 4월 달에 재판 때의 당당한 모습이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당당했는데 지금은 거의 실신 상태에서의 그 변호사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재판 도중에 책상에 기운 없이 자주 엎드리는 자세와 얼굴 잘못됐습니다. 얼굴입니다. 얼굴 빛이 노란 황달색에서 전엔 노란 황달색에서 검은 피부의 얼굴로 영양 상태가 위험 수준을 넘었다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 네, 저에게 조금 좀 이걸 그냥 해서 제가 좀 더 보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영양 상태가 아주 위험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그 김대중 씨가 그 조선일보 주필이죠. 네, 그분이 그 쓴 글 가운데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전에 당당한 모습으로 뭐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 부하들 다 풀어주셔. 이런 말을 왜 당당한 모습을 하지 못하느냐. 이분이 이 김대중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당당한 모습 못 보이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심한 주필이에요. 왜 그렇게 글을 써요? 김대중 씨. 상황을 알고 써야죠. 박 대통령이 현재 심각한 살인적 고문과 재판으로 생명의 위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견해 등을 밝혔다. 그 참석한 방청객이 이제 그런 우려를 여기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번엔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시에 캘리포니아 수도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사당이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에 있습니다. 거기 세크라멘토 한인협회 전 회장 폴 초께서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인터뷰를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한국 정부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죽도록 모든 일을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네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네, 제가 쓴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이걸 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좀 하다가 보니까 이게 순서가 좀 엇갈렸습니다. 자, 폴 초의 얘기는 그들은 박 대통령에게 힘든 시간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박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번 구금하게 되면 연말 전에 재판 마치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그 법관들이 이유를 댄 걸 보니까 맞서는 태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금 연장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오. 인권은 조금 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변호하는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지 그거 쭈그리고 앉아서 예 이러고 있겠습니까? 법관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긍휼은 조금도 없어요. 인권 생각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선고를 내리겠습니까? 10년, 20년 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시켜가지고선 10년, 20년 그냥 구속시키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석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남한의 다수는 좌파고, 이거는 이제 세크라멘토의 그 한인협회 전 회장 폴 조가 하신 말씀입니다. 남한의 다수는 좌파고, 지금 그렇죠. 실제적인 죄의 책임에 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죄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 사람 자꾸만 붙들고 그렇게 사실상 의학적으로 고문하고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어요. 심판 안 받겠어요? 심판 안 받겠어요? 제가 여기 미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검찰, 이런 법원, 이걸 압박하는 이 문재인 정부, 이번에 캐비넷 뭐 해서 13일 날 결정하기 하루 전에 들고 나와서 뭐 비서실장이 뭐 쓱 나와가지고 말이죠. 대변인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뭐 심각한 얼굴 짓고 뭐 그때 뭐 세월호 뭐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큰일이에요, 그게. 아니, 안보 문제 같은 거 첨예한 아주 그 민족의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변인 보고 네가 나가서 해. 그래서 요 뭐 30분 뭐 어떻게 그것도 찾아봐야지. 그것도 당신들 말하는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지. 어떻게 믿어, 당신들 말을. 그거 아주 나와서 아주 큰 뭐 시위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재구속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그리고 이런 거 인권 생각하지 않고 법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이나 여론이나 인민재판 이런 거로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다시 재구속하는 거, 다시 그 구속 연장하는 거, 이거 부추기고 또 이걸 그냥 관망하고 그냥 뭐 지나가 버리고 이런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 이런 사회 모두 다 합해서 당신들 하나님의 공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뭐 박근혜라고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 이런 그 전반적인 이런 그 졸속하고 불공정하고 비정하고 잔인하고 보복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이 폴조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한 변화를 박 대통령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뒤집어야 할 것이다. 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석방과 치료를 위한 기도회를 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폴조의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 인터뷰가 좀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한 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사들의 진단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 대통령을 위한 시급한 일은 좋은 병원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질병들을 위한 치료를 받는 일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구속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뭐가 있어요? 조사 다 해놨는데 SK, 롯데, SK, K재단 다 해놨는데 SK 다 했는데 뭘 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바꾸겠어요? 재판이 다 끝났는데 다른 사람들 선고만 기다리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뭐 맞서는 태도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전 박 대통령을 감정적으로 위해줄 그런 그 감정이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의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보는 면도 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개인적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까 최대집 의사는 의사로서 의학적 관점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의 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뭐 목사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한 양심으로, 혹은 한 시민의 양심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용어들이 강력해도 이것은 양심에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쇠약한 건강을 볼 때 이렇게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다. 아까 최대집 의사도 그게 살인적인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양심상 하는 얘기예요. 도덕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인하고 있어요, 지금 법관들이. 박 대통령이 6개월 더 구금된다면 한국의 검찰과 검찰의 제안을 수용할 듯한 법원은, 요거는 선고 연장한다 하는 그 나오기 직전에 제가 전날 한 발언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자신들의 손에 묻히는 것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아직 죄 확정도 안 됐는데 뭐 해봤자 무슨 죄가 뭐가 있겠어요. 툴툴 털어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는데 억지로 지어내고 엮어내고 만들어내서 죄를 만들 수는 있겠죠.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고문을 언급할 때 그것은 어떤 상황, 즉 심각한 건강 상태, 그 상황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며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한다. 법원은 그가 법정에 일주일에 사회 출두해서 10시간 이상 재판을 받을 것을 강요한다. 그들은 사실상 서서히 박 대통령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나 양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나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돌봄을 받아야 할 심각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최대집 의사의 또 7,000명의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구속을 6개월 더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비인도적이며 박 대통령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과 박 대통령 구속을 연장을 위해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와 구속 연장을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한국 사회는 무죄한 자의 피를 그들의 손에 묻힌 것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검찰과 법원에 의한 박 대통령의 첫 번째 구금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구속 연장 시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죄악인 것이다. 양심의 발언입니다. 박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하고 즉시 석방돼야 합니다. 즉시 석방돼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즉시 석방돼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건 속에서 치료도 받아가면서 또 충분한 기간 속에서 쫓기고 강요당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그 자체가 공의롭지 못해.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합니다. 적절한 조건, 적절한 기간에서 재판을 공의롭게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도 공의로운 결과가 나올 걸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 사저에 돌아갔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반공 대통령 박근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실이 밝혀지도록, 공의가 세워지도록, 명예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기쁜 소식을 한 구절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성경의 53장에 있는 말씀.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찔리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당신의 죄,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개인적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죄의 값을 청산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혹시 동영상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신다면 박 대통령 바로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다 박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박 대통령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전도와 정치 참여를 동시에 하는 성경적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이 설교가 동영상으로 게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동영상에서 제목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분들은 밑에 그 정보를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 클릭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받으셔서 활용하셔서 함께 이 의로운 일을, 필요한 일, 이 시대를 위한 일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남북한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